자, 그래서 수업을 지금 안 나온 사람들도 첫 문장 해석할 때 지금 명사절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참고로 여기 없는 사람들은 영상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게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빠바의 실전 모의고사 2회 첫 번째 문제 설명하면서 요게 나온 거야. 명사절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절이다. 대절의 특징은 대를 해석하진 않지만 주어 동사 뒤에 이제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이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뭘로 쓰일 때만? 목적으로 쓰일 때만. if나 whether절도 뒤에 완전한 절이 오지만 해석은 해줘야 된다. 대하고 다르게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의주동은 원래 의문사는 동사 주어가 맞는 순서지만, 의문문은 하지만 명사절로 쓰일 때는 다시 평사문처럼 의주동으로 바꿔주는데, 의문사가 요 정도라면 뒷문장은 불완전할 것이고, 요런 네 가지류라면 뒷문장은 완전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명사절인데 what이냐 where이냐 물어보면 뭘 가지고 풀 수 있겠어?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명사절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것은 관계 대명사 what절이지. 자, 얘네들은 원래 니네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오? 관계 대명사가 무슨 격이 있지? 주격. 뭘 모른다? 목적격.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게 선행사로 빠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는 뒤에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모든 관계사절은 원래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야.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이고 관계 대명사절도 형용사절이야. 다 명사 꾸미는 거야. 그 꾸밈을 받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 세 글자.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명사절이냐고? 형용사절이 아니고. 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The thing이 선행사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I like, 이거 무슨 격인지 너네 다 알잖아. 무슨 격이야? 주어 동사 뭐가 없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이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요걸 꾸미는 관계 대명사절이니까 형용사 맞지? 명사 꾸미는? 근데 만약에 이걸 다 합쳐서 품사를 물어보면 너네 뭐라고 할 거야? 이게 명사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을 다 붙을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걸 다 합친 한 단어가 뭐다?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명사가 들어있으니까. 되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문장에서 무슨 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문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일 수가,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야. 뭐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이제 가볼까? 설명이 좀 길었네. 타동사 이메이진에 대한 무슨 어? 목적어로 절을 썼기 때문에 무슨 절? 명사절. 보나마나 that을 썼다는 건 이 문장이 어떨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그럼 니네 시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가 이 that을 that이냐 무엇이냐? what이냐 이렇게 나오면 봐봐. 의문사 의주동일 때도 what은 어땠고 뒤에 봐. 관계사 what일 때도 뒷문장 어땠어? 그렇게 되는 거야. that은 무조건 어때야 되고. 그래서 what 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 오케이?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29번 어법 문제는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 패턴이. 응? 자, 그럼 어떻게 완전한지 보자. 또 하나 설명할 거야. 이게 뭐가 합쳐진 거냐? have 플러스 pp에다가 be 플러스 pp까지 합쳐져서 가운데 뭐가 생긴 거야? 빈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능동이란 소리야? 수동이란 소리야? 수동이지. 자, 지난 시간에 수업 들은 사람 얘기해봐. 분사가 아니더라도 수동태로 끝나면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와 안 와? 전치사구나 부사나 아무것도 안 온다 그랬지?
그렇다는 것은 얘가 무슨 용법이라는 거야? 부사적 용법이야. 니네 부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해석이 뭐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1시간 위기는 단어야. 뭐뭐 이내에 1시간이 넘지 않게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문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일단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봐.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니네가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를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잘 봐야 되는 게 영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건너뛰고 배워.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렇지, 니네 영어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배울 때마다 막 흔들리는 게 생긴단 말이야. 시험이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한 줄 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게 단어는 바뀌더라도 영어 지문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지. 어때? 선생님 얘기가 뻥이 아니고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단어만 바뀔 뿐 이게 많이 나오지. 그럼 질문할 거야. 이게 능동태야 수동태야? 이 구조가. 이것도 개념 잡은 사람은 금방 얘기할 수 있어. 동사 뒤에 바로 뭐 나왔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왜 수동이야?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너 수동태를 잘 생각해봐. 수동태는 뭐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I eat pizza. 이런 피자가 나가야 수동태가 되잖아. 그럼 목적어가 있던 능동에서 있었던 목적어를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갔으니까 뒤에서 없어지지. 어려운 게 아니야. I eat 피자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주어가 먹는 거니까. 근데 이걸 목적어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수동태로 만들어라 하면은 목적어가 어디로 나가? 앞으로 나가면서 is eaten이라고 수동태를 썼지? 그럼 여기다 또 피자 목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 굳이 쓴다면 뭐만 남아? 그냥 미도 아니고 by me. 무슨 구? 전치사구가 남는데 전치사구는 성분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결국은 얘는 PP 다음에 목적 없이 전명으로 끝난 거지. 아니면 이렇게 없어도 말이 돼야 돼. 피자가 먹혀진다. 되잖아,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인 거 어떻게 확인했어?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수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 수동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이게 나가고 얘는 어떻게 되고? B 플러스 PP가 되겠지? 얘가 앞으로 가버렸잖아. 그럼 없어졌지? 바로 뭐가 나와? 이렇게 나와.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기억할 때 봐봐.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어, 동사, 목투는 뭐였어? 목적어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야. 능동이야. 주어가 시키는 거니까. 그럼 주어, PP 목적 없이 투면 뭐겠어? 반대니까. 주어가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럼 니네는 영작해봐. 시킨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시키는 거 본문에 나온 걸로 할까? ask를 쓰자. ask 요청하다니까. 저 공부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영작해봐. I was asked. 바로 뭐 쓰면 돼? To study hard야. 됐니? 내가 그한테 공부하라고 시켰다 그럴 때는 I asked 뭐 나와야 돼? 내가 시켰다 그럴 때는 I asked him to stud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요구 당했지? He was asked 바로 뭐? to. 요게 계속 나올 거라니까 니네.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워질 뿐 요 패턴은 고3 될 때까지 계속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 단어 이제 늘어나겠지. 야, 시키는 게 ask밖에 없니? 뭐 얘기해봐. 좀 유식하게 티낼 수 있는 나 영어 좀 한다. 모티베이트 정도라고 할까? 모티베이트도 시키는 거 맞지? 그러면 나는 선생님한테 공부하라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I was motivated. 바로 뭐 씁니다? To study. 오케이? By my English teacher. 그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English teacher가 주어가 돼봐. My English teacher motivate 뭐 써야 돼? motivated me to study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자꾸 연습시키는 이유는
필기해 놓고 그 뭐야 이렇다니까 지원이도 필기 열심히 한다만 필기 열심히 하고 적어놓은 게 내 머릿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지한 사람들은 확인하겠지. 그냥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다? PP2잖아. 이건 뭐야? 요청하는 거야, 요청 받은 거야? 그렇지. 쉬워지잖아 그럼. be asked to. 자, 네가 뭘 했다고? have PP 과거니까 이미 과거의 요청을 받았다고. 뭐 하라는 요청이야? 두 개의 문제들을 풀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봐라. 몇 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자, 그럼 니네 이 가로친 명사들만 따로 띄워도 문장이 돼? 너는 요청받았다. 두 문제를 풀도록 1시간 이내에. 문장 되지? 그러니까 얘가 왔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목적어로 쓰였어 안 쓰였어? 목적어로 쓰였지? 대답해봐. 이때 지워도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됐나? 자, 내용 다시. 그래서 니들한테 1시간 이내. 요건 이게 살짝 재밌는 건데 선생님이 2시간 뒤에 2시간 있다가 올게. 인지 아니면 2시간 안에 돌아올 게인지 확인해봐. I will come back here in 2 hours. 후에야. 이건 2시간에 있어야 온다는 소리야. in을 쓰면. 근데 우리나라에 in이 뭐뭐 이내니까 선생님 2시간 안에 오신다면서요. 왜 2시간 넘어서 오셔서 이렇게 착각한다고. in은 시간 개념에서는 그 시간 지나고 나서야. 그럼 그 시간 안에 올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지. 그때 쓰는 게 within이야. 그래서 외국인과 대화 나눌 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겨. I will come back in 20 minutes.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들어? 20분 안에 온다는 놈이 2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이런 거야. 근데 미국인들은 뭐라고? 너 20분 지나고 최소한 20분 지나고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0분 안에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I will come back here within 2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ithin과 in은 달라. 자, both A and B는 다 알지? A and B가 아니더라도 both는 몇 개 무조건? 2개. 아까 몇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두 문제가 둘 다 are difficult. 이건 쉽잖아. 굉장히 어떻다? 어렵고 and 병렬 구조. 그 두 문제가 다 require. 뭐하다? require. 이런 것도 단어 헷갈리니까 적어도 require. 요구하다라 그랬지, 네? acquire가 뭐? 단어 생김새가 비슷해. acquire. 획득하다. 좋아. 이 정도 단어 아는 것도 니네가 고1 수준 치고는 좀 아는 단어가 좀 있는 거야, 그래도. inquire. 이거는 해석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얘네 ask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쓰이지. 사형식에서는 묻다. 오형식에서는 요청하다. 다 되는 게 inquire. 바꿔도 상관없어. ask 썼던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been asked도 있지? 저거 been inquired 들었어도 돼 안 돼? 그럼 좀 더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야. inquire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질문은 어렵고 둘 다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즉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 니네 해봤잖아. 창의력 테스트 뭐 이런 거. 그걸 2시간, 1시간 안에 풀라고 두 문제를 주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물어보지. 이건 의주동이 아니야. how로 시작했는데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이야. 어찌되었던 뒷문장은 어때야 돼? how로 시작했다는 거. 완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의문문이라서 주어, 조동사 나가서 동사가 됐지만 핸들이 뭐야? 다루다. 그래서 would handle. 다루다면 을을 필요한가? 뭐뭇을 다루다 있어야 그지? 그지? 을을 있어 없어? 이 상황, 을 있지? 있지?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무리 의문문이라고 해도 how를 쓰면 뒷문장은 어때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여기다 왔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기본 개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수차례 문법 문제를 풀었지만 how냐, what이냐, where이냐, which 이런 문제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건 결국은 그 의문사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원래 핵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볼까? 어떤 건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하고 어떤 건 주어 동사만 있으면 불완전해. 그럼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필요해?
그래,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법 문제를 가장해서 어떤 단어의 자동사, 타동사까지도 내가 공부했냐 물어보는 게 바로 수능의 어법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마추어 애들은 그냥 이게 의문사 뭐 나올 때 이게 위치고 하우니 뜻이 뭐고 이렇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문법 문제 배우는 건 structure, 구조를 배우는 거지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한번 잡아봤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야. 서열이 어떻게 하겠어? 까다로운 창의력 문제 2개 주고 1시간에 풀어라. 그럼 너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루겠어? 자, 그 방법의 문제야. 하우니까. 여기 한번 지문 읽고 판단해봐. 나 같으면 어떻게 할지. 너는 첫 번째 가능성. 이럴 수가 있어. 너는 단순히 작업을 할 수 있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 한 번에 몇 개씩. 니네 선생님이 수학 문제, 창의력 문제라고 하고 수학 문제 2개 풀어봐라. 현웅아 이랬어. 자, 시간에 10분 준다. 이랬어. 그럼 니네는 한 문제 5분 안에 풀고 다음 문제를 보는 편이야? 아니면 둘을 동시에 푸는 편이야? 한 문제씩 풀지? 그게 바로 one at a time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또는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 그러면? 스위치가 뭐야? 바꾸다야.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있었어. 얘도 그 비슷한 영화 봤겠지만 남사친 여사친이 친하게 놀다가 하룻밤 자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데 번개가 치더니 옆집에 양집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깨놨더니 몸이 바뀌었어. 지금 막 여자애가 몸이 바뀌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제목이 스위치였어. 그럼 우리 왜 껐다 켰다는 거 왜 스위치라고 해? 켠 상태에서 끈 상태로 뭐 하니까? 바꾸는 도구니까 스위치.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스위치 back and forth. back은 뒤고 forth는 앞으로야. 그 앞뒤로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이게 뭔 느낌인지 알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야? 이거 조금 풀다가 저것도 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동시에 푸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 2가지 방법. 근데 아까 서유리는 하나씩 풀어. 자,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까다로운 영재 학교 뭐 창의성 문제 이런 거 나온다.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러지 않겠어? whenever는 그냥 when은 뭐뭐 할 때잖아. ever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when은 뭐뭐 할 때. whenever는 뭐뭐 할 때면 언제나. 맞춰봐. where이 뭐야? 뭐뭐한 장소지. wherever는 뭐겠어? 어디서나. 되니? however 뭐라고 배웠어? 그러나라고 많이 배웠지? 그건 혼자 쓰일 때고 however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however you study English. 네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든 이렇게 되는 거야. whatever가 뭐였어? what은 그냥 무엇이지. whatever는 뭐든지거든. 자, 근데 이게 좋게 쓰일 때는 너 뭐 먹을래? whatever 이런 거야. whatever you want 이런 거야. 네가 원하는 거면 아무거나. 우리말로 아무거나가 whatever야. 어디 막 먹으러 가면 제일 싫잖아.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whatever. 근데 엄마가 잔소리 하는데 그 앞에 대고 whatever. 그럼 뭔가가 빠진 말이거든. whatever you say. 뭐 해석해봐. whatever you say. 뭐가 말하는 거지? I don't care. 그래서 미국의 흑인 여자애들이 싸울 때 보면 whatever 이런다고. 상대방을 막 욕하잖아. whatever.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whatever. 나쁘게 쓰이면 그렇단 말이야. 좋게 쓰이면 아무거나 이런 뜻이 되고. 선생님이 숙제 어떤 거 내줄까? 뭐라 그래? whatever. 어떤 거 내주든 신경 안 써요. 생활 영어야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인들이 혹시라도 손가락 올리면서 whatever 이러면 니네 깔보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번에 이슈 떴더만 미국에 인종차별 당한다고 뭐 맥도날드 가서 시켰더니 동양인이라고 40분이 넘도록 안 내주더란 말이야. 차별이야. 그래서 항의하러 가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는 느껴주냐면 뭐라고 그랬어?
whatever 이러면서 막 근데 우리 무시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왔다 갔다 이 댐은 아까 주어진 몇 문제? 두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가 해 at set intervals. 이거 PP야. 셋의 3단계라고 어때? 셋이지. 인터벌이 뭐야? 간격이야. 간격이 설정하냐? 간격을 설정하냐? 그래서 이게 설정된 간격들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세팅 쓰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 그럼 이거 뭐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동시에 보는 건 아니고 요거 잠깐 하고 인터벌을 가지고 요거 보고 또 인터벌 가지고 요거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선생님은 이제 니네 고3들한테 수능 문제를 그렇게 풀 때가 필요한데 3D로 푼다 그래. 3D로 동시에. 세 번째 옵션이 또 있대 그때. 이거 말고 세 번째 옵션이 있대. 그것은 아마도 switching back and forth. 아 미안하다. 여기 한 줄 건넜던데. 첫 번째는 뭐야? 한 번에 하나씩 푸는 거고. 아니면 너는 스위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것들 사이에 인터벌을 두고. 세 번째 옵션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앞에는 정해진 간격이 있지. set 인터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밑에 거는 set 인터벌이 있어 없어? 바로 네가 원할 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세 개 정리됐냐? 하나씩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해진 간격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좀 많이 보고 싶으면 많이 보다가 또 살짝 다른 거 봤다가 이게 대충 봐도 되겠네 하고 다시 넘어갔다가 이게 아까 봤으니까 좀 잘 생각해보고 이거 이제 자세히 해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당연히 끊기는 거 알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주격. 이 질문을 뭐야? be asked. 받은 사람들. 자, 여기서 보면 ask가 또 무슨 동사가 될 수 있어? 5형식 말고. 4형식에서 묻다, 질문을 주다 의 뜻도 있지? 그럼 4형식의 ask는 봐봐. 이게 묻다면 여기 뭐 나와야 돼? 질문을 받는 놈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 받는 놈이 어디로 가버리냐? 그럼 여기 뭐 남아? 질문 내용만 남겠지? 여기 보세요. asked 나왔는데 누구한테 질문하는지가 있어 없어? 간목이 없고 직목만 나왔지? 네. 그럼 이것도 asking이 아니고 꼭 뭐가 돼야 돼? 다시 asking이 되면 여기 뭐 있어야 되니까? 질문을 받는 놈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셋 중에 선택하더라. 몇 번째? 몇 번째 옵션? 세 번째가 뭐야? 내 마음대로 두 문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걸 어떤 태도라 그래? 약간 사람들 이거 좋아하잖아. 플렉서블. 좀 유연하게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지? 하지만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수능 문제 계산해 줬잖아. 총 독해가 28문항인데 5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문제당 2분 정도 투자하면 좋다 그랬는데 18번은 2분 안 걸릴 때가 많지. 근데 두 번째 놈이 어떤 적당한 인터벌을 줬으니까 18번이 만약에 3초 만에 풀렸어. 1분 3초를 뭐해? 쉬는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이번엔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렸으니까 다른 문제를 좀 더 길게 볼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잖아 우리가. 그래서 선택한다는 거야 세 번째 옵션을.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이거 입에 붙여. when it comes to 는 about이야. 뭐뭐에 관해서. 근데 니네 얘기할 때 너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이야. 그러면 이제 about English studying 이런 게 없어 보여. 전치사로 시작하니까. When it comes to studying English 이러면 좀 있어 보여.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en it comes to는 정말 죽어라고 나올 거야. 잘 봐둬야 돼. 그래서 하지만 창의적 사고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하자면 말이야. 창의적 사고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이 방법이 어떤 선택이다? 가성비는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단순 문제가 아니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이게 좋지 않다는 거야. 응? 여기 세 방법이 다 문제를 어떤 거에 문제가 잘 풀린다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접근법이 마지막 것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융통성 있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고 네가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를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창의적 사고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지. 이것은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부연 설명해야지. People search for creative ideas.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찾는데 창의적인 생각들을 찾는다. 종종 hit dead ends and end up wasting time going in circles. 자, 요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일단 어법 얘기할게요. search가 동사라고 표시했지. 네. 자, 그런데 정확히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쓰임 두 군데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쓰임이 보기 이상한 거야. 이것도 동사 같고 이것도 동사 같잖아. 그치? 이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거 이 여기서 이 search에 이걸 붙여줘야 되고. 왜? 얘가 동사 역할을 할 거거든. 됐어? 그럼 이 동사랑 무슨 구조? 병렬 구조가 돼야 되니까 얘도 지금 S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둘 다 동사 병렬 구조야 지금. hit하고 end가. 그럼 앞에 search가 또 동사로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분사로 쓰이는 거야. 주어는 people인 거야. 그지? 그럼 people이 첫 번째 뭐 하고? 히트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엔드 한다. 됐어? 자, 창의적인 사고를 생각들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데드 엔드. 데드 엔드가 뭐겠어? 막다른 골목이야. 창의적인 생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원 안에서 뱅뱅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됐어? 뭐가 나쁜 선택이었지? 세 번째 있는 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왜 나쁘냐? 그런 창의적 생각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찾다가 막다른 고막에 다다르면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거든. 하지만 만약에 네가 You've decided to switch back and forth at set times. 뭐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째 방법이야? 이거 또 나왔잖아. 두 번째 방법이지. 세 번째 방법이 안 좋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세 번째 방법이 뭐였는데?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정해진 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문제를 풀려고 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근데 정해진 간격이 없어. 그럼 마냥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생각해봐. 이 두 문제를 1시간에 풀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동시에 잘 들어. 왔다 갔다 풀 건데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A번 문제에 꼽히잖아. 1번 문제. 그럼 정해진 간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1번 문제에 꼽혀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데 2번도 봐야 되겠지만 이거 1번은 좀 더 볼까? 정해진 간격이 없으니까 어떻지? 그러다 보면 5분 남는단 말이야.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생각해봐. 수학 4점짜리 이런 거 생각해봐. 2개 풀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1시간 중에 50분을 써버리는 거지. 근데 봐봐. 두 번째 마음 뭐였어? 아이의 마음속에 정해진 뭘 두는 거야? 시간을 두는 거지. 그러면 1번 풀다가 답이 안 나오지만 배정된 10분이 지났어. 아니 일단 모르겠어. 2번 보는 거야. 내가 이거 순서 문제 풀 때 영어에서는 쓰라고 했는데 니네 순서나 삽입 문제 보다 보면 볼수록 헷갈리지. 그런 적 있을 거야. 순서 문제 BCA인데 CA도 말 되는데 AC가 맞나? 아 뭐야 BC ABC 시간 다 갔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순서 문제는 제일 처음 해봤을 때가 답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풀다가 헷갈리는데 잠시 다른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어때? 창의적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취미라는 애들은 뭐 저 TV에 뭐냐 그 공부 학원 강사들 나와서 하는 거 뭐야 티처스인가? 거기서 그 얘기 나오지. 그 수능 문제 풀 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역 하나 지날 때마다 한 문제씩 풀고 이런 훈련한다는 거 들어봤어? 뭐 TV 안 봤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렵든 쉽든 이 고수들이 하는 건데 어렵든 쉽든 한 문제당 정확한 시간을 두고 목적이나 이런 건 해당 안 돼. 금방 풀 수 있는 거 말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푸는 건 난 최대 4문제 풀 건데 4문제에 최대 한 문제당 3분씩만 줄 거야. 그럼 어때? 세팅된 인터벌이 있는 거지. 그럼 1번 풀다가 잘 안 풀렸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으로 가는 거야? 2번, 3번, 4번. 다음에 다시 몇 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네가 어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때 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할 때 동시에 보는 거 괜찮은데 정해진 뭘 두라는 거야. 간격을 두라는 게 핵심이야.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막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럼 아무 때나 옮겨가면 어떤 결과가 있어? 세 번째 그 아무 때나 원할 때 옮겨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 결국은 네가 창의적인 생각을 찾는데 그 찾는 사람들은 종종 한 문제, 첫 번째 문제 풀다가 딱 막혀버린단 말이야. 데드엔드가 막혀버리는 부분이야. 막히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계속 엔더 방해인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풀리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원으로 뺑뺑 돌면서 그지? 이런 애들 많잖아. 학교 시험 풀면 분명히 1, 2, 3, 4, 5, 6, 7, 8, 9, 10, 10개 문제가 뒤에 8, 90이 쉬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 문제 어려운 거 막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답도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자 이제 OMR 막힌 좋겠다 그래서 8, 90번 막 찍어서 내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한 다음에 그 마지막 장문 독해가 어땠어? 쉬운 문제라는 거 알지? 장문 독해가 전부 다 맞추잖아. 근데 그 전략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 앞에서 풀리지도 않는 31번 붙잡고 계속 고생하다가 다들 한 번쯤은 있을지 몰라. 선생님 자 이제 마킹 제출해. 뒤에 저 안 풀었는데. 풀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놓치게 되지. 앞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가 1등급 베테랑이 되려면 문항별로 너희들이 설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엘리트들이야. 18번 나는 최소한 30초. 19번 40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이 오버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18번이 아무리 쉽다 해도 이거 30초 만에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타이머를 준비하는 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본인만이 알거든.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 29번 어법이야. 이거 서울이 어법 문제 최대 몇 분? 최대 1분 30초. 그렇게 정하는 거야.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진 인터벌을 두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문제를 포기할지를 정해야 돼.
영어는 그 수능은 전략인 거야. 어차피 90점만 넘으면 된다 그랬지. 근데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28개를 나이가 설정된 기준으로 풀리니까 오버가 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찍는 문제도 이미 내가 정해놔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교훈. 이게 좀 비속어 같지만 죽은 놈 뭐 한다 이런 말 있잖아. 하등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결국 저렇게 니네도 경험해봤지만 데드엔드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그 문제 맞춰 틀려. 틀리는 경우가 많지. 그럼 헛고생한 거야 그냥. 그러지 말아야 돼. 하지만 만약에 이런 헛고생을 안 하고 하지만 이게 몇 번째 방법에 대한 소개겠어. 그러면 세 번째가 안 좋으니까 두 번째가 좋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부사절 네가 이미 decide, 이건 기본 배웠지. decide 목적어는 반드시 뭐로 쓴다? to 부정사. 네가 switch back and forth.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어쨌든 정해진 시간 속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게 at set times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at 어딨어? at set intervals, at set times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러기로 정했다면 you will be giving your brain 사형식 너는 줄 것이다. 너의 뇌에게 간목 뭘 주게 돼? 목, 직목 기회를 주게 된다. 뇌가 뭐 할 기회? 선생님이 맨날 쓰던 말 나오잖아. 아까 순서 문제 왔다 갔다 하면 뭐 된다 그랬어? 리프레시 되면서 아까 내가 괜히 헤맸네? 그냥 딱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정렬 리프레시 해주고 리프레시 우리말로 안 바꿔도 되잖아. 환기시켜준다. 오랜만에 환기시키던데.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야. 어디에? 그 문제를 아까 잠깐 놨다가 딴 데 갔다 왔으니까 완전히 어떤 각도로? 새로운 앵글, 각도로. 이 앵글은 여기서는 퍼스펙티브, 관점,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살면서 한 번은 경험 있지 않았어? 처음 볼 때는 뭔지 헷갈렸는데 좀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괜히 헤맸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자, 그러면 우리말로 주제를 찾았을 때 어떤 게 제일 좋겠어? 무조건 뭐가 있어? 규칙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at a interval이고 at a times였잖아, 그지? 5번 쓰면 조현병이야. 완료 기한을 두는 것이 창의적 소고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라. 완료 기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런 걸 소재 이탈이라고. 완료 기한을 정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완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근데 내가 이걸 왜 5번이 지금 뭐 극단적인 표현을 썼냐면 의외로 많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많아 이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켜줘도 수능에서 선생님 지향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니네 알지? 지향이 뭐야? 기피하는 거야. 지향은 뭐야? 추구하는 거. 이건 추구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현욱이 국어 수업 듣잖아. 네. 저해는 뭐야? 낮추는 거. 저자가 무슨 저자야? 낮은 지위로 만들어서 해치는 거야. 이게 피해를 주는 거야. 데미지야, 데미지.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안 되면 내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알았지?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 되게 많을 거야. 나 그게 그 뜻인 줄 알았어. 막 이런단 말이야. 뭐 있잖아. 우천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요즘 시대다. 자, 지문 하나밖에 안 한 것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니네가 앞으로 시험 준비할 때 시험 범위 지문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이 된다면 니네는 시험 볼 때 두려움이 없어. 그렇지 않냐? 근데 문제는 무엇과의 싸움이야?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영어 공부는 시간을 써야 돼. 벼락치기도 안 되고 계속 시간을 써줘야 돼. 수학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수학은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그때가 제일 어려워. 그 개념이 안 받아들여질 때가 되게 어려워. 근데 받아들여지고 나면 쉽게 안 떠나가. 그래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그럼 숫자만 바뀌니까 다 푼다고 해야 돼.
문제는 그래서 수학쌤이 문제를 낼 때는 뭘 바꿔? 그 방식을 바꾸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야. 시원아, 수학 문제 어려운 게 니네가 전혀 모르는 개념이 아니고 아는 개념인데 다른 개념처럼 바꿔놓는 거잖아. 영어를 생각해봐. 영어는 바꾸는 게 아니야. 니네가 영어는 수학이 이 정도의 개념을 받으면 영어는 배워야 될 게 이래.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내 말 인정해? 수학은 한번 어려워도 이해가 딱 되면 나중에 한참 지나도 떠오르지, 그지? 근데 영어는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봐, 아까 신기하면서 필기했는데 내가 니네 맡으면서 처음에 명사절 개념 똑같이 설명했어, 안 했어? 근데 그때하고 또 느낌이 달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고3 수능 100점 맞고 졸업하는 거야. 졸업하면 영어 안 해?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서 또 영어, 대학생들도 토익 시험 보려고 사역동사 공부 또 하고 있다니까. 대학 입학했다.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 나 잘했어. 근데 왜 자꾸 틀리지? 까먹었다. 또 카페에서 펴놓고. 근데 아마 스타벅스 가면은 수학 문제 펴놓고 푸는 대학생들은 많이 못 봤을 거야. 그지? 대학생들 보면 카페에 앉아서 해커스 토익. 이렇게 가끔 노트북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말로 된 자료보다 영어로 된 자료가 또 그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유행이 뭐야? 여학생들이 아니 남학생들은 그냥 배낭이야. 남학생들 대학 가면 MT 갈 때도 추리닝에 배낭, 데이트할 때도 추리닝에 배낭, 집에 갈 때도 추리닝에 배낭이야. 근데 여자애들은 학교 갈 때, 놀러 갈 때, MT 갈 때 복장과 가방이 다 달라진다고. 근데 학교 갈 때는 가방이 적지. 요만한 백 하나 딱. 책은 딱 손에. 근데 여기 든 책이 기초 왕 영어 이런 거면 그래서 영어 공부 졸라 못해도 해커스 토익. 응? 괜히 폼재지 카페 가서 너무 힘들다 공부하고. 영어 왕초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겠어? 생각해봐.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가 언니 오빠들 영어로 내가 원서 막 들고 다니지 않아? 과시효과.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때는 종이 신문이 있을 때인데 지하철 타면 영자 신문만 들고 다녔어. 5분간 휴식.